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7단원 염분의 변화 요인과 분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염분의 변화 요인입니다. 염분이라는 게 이게 항상 뭐 일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평균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증발량이라는 것과 바로 강수량입니다. 증발량과 강수량. 그래가지고 이제 염분이라는 거 다시 복습 한번 하자면은, 염분은 뭐라고요? 염분은요, 여기다 간단하게 쓸게요. 염분은 해수분의 염류예요. 느낌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간단하게 얼마나 바닷물이 짜냐, 싱겁냐, 이제 요런 거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염분이 높다. 그럼 뭔가 염류가 많은 거죠? 그럼 되게 좀 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염분이 낮다. 그러면은 뭔가 염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싱겁다. 염분이 낮다, 싱겁다. 요렇게 좀 느낌을 좀 가져주시면 좋고, 반대로 이제 해수. 여기 이제 대부분 사실 물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물 플러스 염류인데, 물이 만약에 많다. 뭔가 바닷물에 염류보다 뭔가 물이 많다. 물이 많으면은 좀 싱겁겠죠. 그쵸? 그럼 염분이 낮다. 바닷물이 있는데 그 물의 비율이 좀 적다. 물이 좀 적어요. 물이 좀 적다. 그럼 좀 짜다. 염분이 높다. 이런 식으로 좀 느낌을 가져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발량과 강수량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염분에. 이 바닷물이 끊임없이 증발을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 비도 많이 와요. 그래갖고 이 두 가지 요인이 중요한데, 증발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증발량이 많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증발량이 많다. 증발이 뭔가 잘 된다. 그럼 염분이 어떻게 될까요? 증발이 잘 된다. 그럼 바닷물에서 이제 증발되는 거는 물이 증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닷물에서 증발이 잘 된다. 그럼 바닷물에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물이 점점 줄어들면은 바닷물이 굉장히 짜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염분은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강수량도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강수가 많이 온다. 강수, 비 내리는 거예요. 그쵸? 비가 많이 와요. 비는 물이에요, 물. 빗물 안 짜요, 그렇게. 비가 이제 물이 많이 내리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바다에 물이 많이 내리면 이게 바다가 싱거워지겠죠. 그쵸? 점점 좀 묽어지는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비가 많이 오면은 싱거워진다, 묽어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싱거워지는 거니까 염분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닷물은 기본적으로 증발도 하고 강수, 비도 많이 내리게 되는데, 얘네 둘이 어떤 비율상 누가 더 많은지에 따라 가지고 염분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의는요, 담수의 유입이 있습니다. 담수의 유입. 담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는 지하수. 또 간단하게 말하면 뭐 육수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싱거운 물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유입이 된다면은, 요건 간단해요. 담수가 유입이 된다면은 그 염분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물들이 이제 서해바다 쪽으로 이제 많이 유입이 됩니다. 강이 이제 생긴 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 서쪽으로다가 이제 강물들이 많이 이제 흘러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강물이 싱겁잖아요. 그쵸? 싱거운 물이 바닷물로 자꾸 들어가. 그럼 그 부분은 뭔가 더 싱거워지겠죠. 그쵸? 그러면은 염분은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건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강물이 흘러 들어가. 그럼 바닷물이 싱거워지겠네. 그럼 염분은 낮아지겠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제 극지방에서 이제 빙하의 이제 해빙과 결빙이 있어요. 해빙과 결빙. 그 해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녹는 거고요. 결빙은 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결국 이제 빙하가 해빙한다 하는 거고, 사실 이 결빙은 바닷물이 이제 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합니다. 해빙하면은 빙하가 육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육수가 이제 해빙을 해요. 이거 빙하 싱겁습니다.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해빙을 하게 되면은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싱거운 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은 바닷물이 싱거워지니까 염분이 낮아진다. 요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결빙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이제 물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얼어가지고 이제 빙하가 되면은요, 그럼 바다에 있는 물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염류가 많아지니까 염분이 높아진다. 요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역시도 이게 다 이거는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물이라는 게 어디서 어디로 갔구나. 그럼 뭐 싱거워지겠네. 또는 뭐 더 짜지겠네. 그런 걸 통해서 염분이 높을까 낮을까를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염분의 변화 요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도에 따른 염분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어디가 더 짜고 어디가 더 싱거울까 그런 거를 한번 따져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고위도, 그 다음에 중위도, 그 다음에 저위도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지금은 일어나고 있냐면요, 빙하가 녹고 있어요. 빙하가 녹고 있어요. 그래서 빙하의 해빙이라고 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지구 온난화 때문이기도 거기서도 많이 나오죠. 이제 빙하가 녹아갖고 바닷물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싱거운 물들이 바다로 들어가니까 염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싱거운 물이 계속 바다로 들어가니까 염분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고위도 지방은 염분이 좀 낮은 그런 경향성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요, 특징이 이제 증발량과 강수량 보는 건데,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습니다. 그냥 뭐 지구 구조상 그래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걸 보세요. 어쨌든 간에 뭐 비도 내리고 증발도 합니다. 둘 다 이제 일어나는 현상인데 상대적으로 증발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증발을 많이 해요. 바닷속에 있는 물이 하늘로 자꾸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바다는 물이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물이 순수한 H2O의 양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짭짤해지겠죠. 증발량이 많으면은 짭짤해지니까 염분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중위도 지역이 염분이 좀 높은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라는 것, 요거 두 개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적습니다. 즉, 강수량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위도 열대지방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는 바닷물이 증발도 많이 하지만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비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내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비가 많이 온다. 그럼 하늘에서 물이 바다로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닷물이 싱거워지겠어요? 짜지겠어요? 빗물이 많이 들어오면은 싱거워집니다. 그렇죠? 싱거워지기 때문에 염분은 어떻다? 상대적으로 낮다. 요렇게 이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도에 따라 가지고 뭐 때문에 염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그렇죠? 예. 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나라의 염분 분포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의 염분 분포. 우리나라는 이제 크게 이제 바다라고 하면은 이제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 이렇게 있죠. 걔네들의 이제 염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염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33 PSU 됩니다. 평균 33 PSU 정도 돼요. 전 세계 평균 어떻게 됐죠? 세계 평균 기억나십니까? 세계 평균은 여기 보이겠죠? 35 PSU였어요. 35 PSU. 요 수치는 좀 암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평균보다는 조금 더 염분이 낮다. 요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절하고 그 다음에 서해, 동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름철하고 겨울철이 있어요. 여름철하고 겨울철로 나눠가지고 여름철, 겨울철에서 염분이 언제가 더 높을까요? 여름철의 염분 그리고 겨울철의 염분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염분이 언제 더 높을까요? 예. 염분이 높다라는 것은 언제가 더 짭짤할까요? 그런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언제 더 염분이 높을까요? 언제 더 짭짤할까요? 예, 결론 말씀드리면은 겨울철이 더 염분이 높습니다. 예, 요거를 그냥 기억을 하세요. 그냥 우리나라 이런 거니까. 요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강수량, 비가 언제 많이 오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여름철에 좀 압도적으로 많이 와요. 비가. 지금 여름인데요, 비 많이 오죠. 그렇죠?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고 바다에도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육지에도 비가 많이 오고 그게 또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좀 싱거워진다라는 거예요. 싱거워지기 때문에 염분이 더 낮다 해서 여름철을 기준으로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비가 잘 안 오는 겨울철에는 염분이 높다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동해하고 서해 바다예요. 동해하고 서해. 걔네들도 간단한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동해 바다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서해 바다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동해하고 서해 중에서 염분이 어디가 더 낮을까? 어디가 더 낮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염분이 더 어디가 낮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결론 말씀드리면은 여기 서해가 염분이 더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동해가 염분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거는 이제 어떤 요인을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담수의 유입이라는 요인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아까도 잠깐만 얘기를 했었는데 동쪽이 좀 높아요. 서쪽이 좀 낮고요. 그래서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 빗물들이 강 따라가지고 어디로 흘러들어가요? 서해바다 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서해바다 쪽으로. 그러니까 서해바다 쪽은 담수의 유입 때문에 싱거운 물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바다도 같이 싱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염분이 더 낮습니다. 동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염분이 서해가 어떻게 되느냐? 서해가 담수 유입 때문에 염분이 더 낮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특징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화 요인 세 가지 기억하시고 그 요인 때문에 위도에 따라서 어떻게 염분이 분포되어 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염분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가볍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